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12월 26일, 메리드 크리스마스. 다음 날,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26, 27, 그리고 주말 쉬고 30, 2024년 끝. 아듀. 참 지겨웠다. 잘 가라. 이런 느낌으로 일단 2024년을 마감할 것 같습니다.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아니, 3일이 아니죠.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사이에 뭔가 이제 드라마틱한 시장과 실적 변화와 실적 변화는 됐고요. 그냥 내 계좌의 실적 변화. 내 계좌가 마지막으로 힘을 빡 내줄 수 있을지 좀 더 체크해야 될 상황들인데 어렵습니다.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변화를 좀 희망 없이 어떻게 주식을 하겠습니까? 그런 쪽에서 좀 기대를 해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특히 이제 어차피 올해는 끝났고 내년 1월 효과 특히 계속 처지다가 그래도 사람이 좀 예의가 있게 1월은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1월에 어떤 섹터와 종목들이 좀 더 올라갈까라는 쪽에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혹시 라바트? 라바트 관련주 이쪽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 거기서 투자 아이디어 있는 것들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봇 관련주들을 볼 때 요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들을 몇 가지 종합을 해보게 되면 일단 다시 돌고 돌아 협동 로봇입니다. 우리는 아직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산업화, 산업 자동화와 함께 나올 수 있는 부분까지 체크를 한다 그러면 거의 일단 이런 쪽 협동 로봇, 그러니까 즉 산업에서 인건비 줄이고 효율 높이고 하는 쪽에 협동 로봇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가뜩이나 이제 인구의 65세 인구가 이제 20% 이상 차지하는 초고령화 국가가 된 이상에 이를 노동력을 커버를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노동력 많이 쓰는 업종들은 이쪽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게 결국에는 협동 로봇 가지고 안 되겠다. 좀 더 다양한 인간처럼 비슷한 모습을 갖추고 제조업에 투입을 시켜야겠다. 이 일도 했다가 저 일도 했다가 특히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짜진 그래서 팔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요거밖에 안 되면은 안 되겠다. 그냥 물건도 번쩍번쩍 들고 그것도 갖다 놓고 이것도 좀 부셔서 구부리고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나가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가야겠죠. 근데 요거는 좀 약합니다, 한국이. 그래서 이쪽으로 그래도 뭔가 성과를 내는 걸 보여주기 시작하게 되면 그래 우리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갖고 있는 국가야. 우리 기업도 이래라고 딱 전환이 될 텐데 지금 출사표를 던지고 열심히 연구하는 기업들은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좀 성과가 나야 될 텐데 일단은 협동 로봇 관련돼서 조선사가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조선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력에 대해서는 항구적으로 부족 사태 아니면은 지금 숙련된 인력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그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상당히 관심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또 조선사 쪽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용접이 그래도 그나마 기술력이 많이 필요하고 어떤 그 임금도 높고 하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그래서 아예 이쪽을 선체 용접 로봇 이쪽으로 대체를 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딜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 유니버셜 로봇 그리고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 딱 세 개가 우리가 하겠어요. 그래서 현대사무 영암조선소 쪽에서 이제 첫 입찰이 들어가다 보니까 나 잘할 수 있는데 라고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쪽들이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몇몇 종목들을 일단 빼고 뭐 클로봇 같은 경우는 뭐 보스턴 다이너믹스의 어떤 판매권 갖고 있는 유통망 갖고 있는 회사가 주가가 올라가는 건 좀 일단 이런 거 빼고 그 다음에 뭐 하이젠 R&M 이거 또 강하죠. 이쪽은 그냥 모터 구동 모터 인버터 LG전자 모터 사업부였습니다. 그쪽에서 나오는 회사다 보니까 그 강점 있는 회사. 그리고 또 CMS라고 이것도 로봇 관련된 쪽에서 3D 비전 이후에 또 새로운 사업 쪽에서 내려오는 회사들 이런 종목들 쪽도 이제 강하긴 강합니다만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도 역시나 아직 당장의 뭐 성과를 보여줘서 눈에 보이는 것과 이어간다 그러면 산업 자동화 관련된 협동 로봇이 일단은 시장에서 계속 또 부각을 받고 좀 뭔가 매출 나오지 않을까. 아직 매출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솔직히 한국 기업들이.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에 관심이 좀 높아지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두 번째, 한국은 일단 로봇산업진흥원 쪽에서 작년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로봇 산업의 매출은 그래도 계속 커갑니다. 그리고 한국에 지금 산업 자동화, 그래 즉
보통 FA라고 그러죠. 이 산업 자동화 관련된 쪽에서 현지 제조업 쪽에서 산업 자동화 비율은 91%입니다. 거의. 그래서 사람도 투입돼 있지만 산업 자동화도 같이 연결돼서 상대적으로 높은 효율을 보이고 있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전체 로봇 산업이 요중 정도는 거의 이제 포화 상태로 봐야 되겠죠. 근데 전문 서비스용 로봇 매출이 13%대. 그래서 이게 어떤 쪽이냐면은 이제 요즘 식당 가셔도 이제는 로봇한테 비켜줘야 됩니다. 로봇님들 다가오는데 갑자기 길을 딱 막고 그러면 안 되겠죠. 여기 음식을 나르고 있는데 인간 비켜! 이러면서 쭉 들어오는, 네. 그래서, 물론 피해갑니다. 피해가고, 얼굴에도 무슨, 스마일 마크 있고, 뭐, 그러고 또 백화점 가도 요즘 보면은 쭉, 또 이제 안내 로봇 같은 것들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용 로봇들이, 인간의 형태를 갖추진 않았어요. 그렇긴 하지만, 이제 보행, 바퀴죠. 바퀴를 가지고 자율스럽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들의 매출이 13% 늘어날 정도로 이제 이쪽까지 점점점 확대돼서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게 궁극적인 거는 이제 이거는 로봇이다 라고 알고 있는데 그럴 정도가 아니라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이제 점점 더 진화되는 게 이제 최종 진화겠죠. 휴머노이드 로봇과 플러스 AI는 한 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걸 보고, 그러니까 카메라나 센서를 통해서 주변의 데이터를 인식하고 그걸 가지고 AI가 작동해서 데이터로 쭉 봤을 때 저거는 잡으란 거구나, 아니 저거는 위험한 거니까 밀어버리라는 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AI가 작동시키기 위해서 두뇌 역할을 하는 쪽까지 이제 탑재가 된다. 그러면 거의 이제 완성형으로 가기 위한 처음이고, 이거를 지금 시도하려는 쪽이 이제 오픈 AI도 그렇고 이제 처음으로 10월달에 돈을 좀 받았어요. 돈을 받다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8조 넘게 조달을 했죠. 이 중에서 원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자기 오픈 AI의 가장 큰 프라이어리티 한쪽의 전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다 보니까 이게 커질 것 같다라고 하니까 이제 안 되겠다. 이쪽 하드웨어 관련된 쪽, 우리가 AI 쪽에 LLM 모델 쪽으로는 확신이 좀 있다 보니까 이걸 활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 쪽의 휴머노이드 로봇 쪽도 지금 구독을 시켜야겠다. 안쪽에서 지금 열심히 매물을 찾고 있습니다. 돈이 한 8조 넘다 보니까 그 중에서 뭐 운영비도 들어갈 거고 그 중에서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인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를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산업의 경쟁자가 될 만한 것들도 다 내가 흡수해서 내 걸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될 만한 기업 우리한테 들어와 이렇게 할 걸로 생각하고 있고, 거기다가 구글도 안 되겠다, 우리도 할 거다, 우리 제미나이 2.0 봐, 얼마나 재미난데 이러면서 제미나이 2.0을 활용해서 또 똑같이 스타트업과 함께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진출해서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단순하게 뭐 테슬라의 옵티머스만 있는 줄 아니 여러 가지 많다 안쪽에서 그들을 좀 통합할 모습들이 나오고 시작한 것 같고요. 게다가 이게 맞다면은 중국 쪽이 이게 맞다면은 중국의 이름은 까먹었습니다. 중국의 이족 보잉 로봇 쪽이 대량 생산 체계를 갖췄다라고 지금 며칠 전에 거의 예전에 아이로봇이라고 하는 윌 스미스 나온 영화 아시죠? 예, 거기 나왔던 그 로봇들처럼 쫙 일렬로 운동장에 딱 서서 똑같은 움직임 보이면서 이제 대량 생산 준비를 마쳤다 뭐 이런 것들을 나오기 시작하는데 모르겠어요. 중국 뉴스는 근데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보다는 한국보다는 기술력이 많이 올라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중국을 따거의 나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래도 객관적인 데이터를 볼 때는 이쪽도 많이 올라왔구나.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올인하고 있다. 한쪽들이 지금 눈에 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얘기를 드리게 되면 마지막으로 시티그룹 쪽에서는 2035년 글로벌 13억대 AI 로봇이 들어올 걸로 보고 2050년이면 40억대. 이게 전문 가사 로봇. 그러니까 지금 AI가 탑재가 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하드웨어인 로봇과 겹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2050년 가게 되면 몇 살이에요? 그럼 이제 그러면 저희 노후는 이제 외롭지가 않습니다. 로봇이 내가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좀 노년일 때 로봇이 충분히 그 역할을 해준다 라는 쪽으로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무서운 현실이고 어떻게 보면은 참 의지할 데가 로봇밖에 없나 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만큼 40억 되면 거의
전 세계 인구 한 명당 한 대는 보급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대량 생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금은 부품이 비싸다고 하더라도 뭐 좀 요즘에 뭐 액추에이터 이거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뭐 가격이 그렇게 크게 내려가지 못해서 아유 저거 그래서 이렇게 Q가 늘어난다. 그래서 와 그러면 로봇 부품 관련된 쪽들은 급등 이렇게 됐다가 P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이런 대량 생산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P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쪽에서 Q의 확대가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따라서 로봇 부품 쪽이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로봇도 하드웨어가 아니라 AI 쪽이 더 중요하고 AI와 겹쳐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어낸 이런 쪽들이 더 중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테슬라가 부각을 받는 게 그래서 모든 걸 다 통합해서 특히 이제 AI 우리는 뭐 그록이다 이거를 그록키 상태 아니고요. 그록이다 이런 쪽들을 같이 결합해서 옵티머스와 또 연결시켜서 이제 브랜드화 시키는 모습들을 나가게 되면 이게 가장 큰 로봇의 또 하나의 혁신적인 모습들이 될 것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아마 조금 더 지금 나오고 있는 인구 고령화, 노동력 감소를 통해서 이게 지금 좀 더 적극적이다라는 쪽들이 이제 반영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좀 더 빨라질 것이다라는 쪽에서 아마 지금 이제 가장 핵심은 넘어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구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진심이네요. 로봇 특허의 78%를 20년 동안 다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나가질 것이다. 그렇게 인구가 많은 나라인데 그래도 로봇을 더 챙기기 시작하네요. 중국도 저출산과 결혼 안 하고 이런 과정들이 높다 보니까 가장 빠르게 또 노려가 되는 국가 중에 하나로 또 꼽히죠. 한국이 문제예요. 한국도 문제예요. 네, 그런 쪽에서 이런 변화가 들어온다는 거 보시면서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 뭐 로봇 관련된 구분에 따라서 뭐 나오는데 이거는 별로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일단 뭐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협동 로봇, 산업용 협동 로봇 쪽 나오고 있고 이게 산업용뿐만 아니라 약간 이게 그대로 만약에 여기다가 뭐 집게 같은 게 있는데 이걸 그대로 뜯어다가 산업용에 썼는데 깨끗하게 닦아서 식당으로 갑니다. 이걸 집어서 튀김기에 집어넣어 치킨 로봇. 이걸 그대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면 조절이 되게 되면은 커피 만드는 로봇 이런 식으로도 확장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하게 산업용보다 이런 확장되는 구조들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런 이동하는 것 자체도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모빌리티라고 그러잖아요. 모빌리티 이쪽도 같이 움직이는데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런 것도 로봇으로 봐야 되겠죠. 드론 마찬가지고 휴머노이드. 근데 이것도 거의 뭐 비슷한 구조겠죠. 근데 이거는 사족 보행이냐 인간과 같은 비슷한 이족 보행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라서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더 중요한 게 작업에 따라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 에듀케이션, 토이 이거는 이건 제외할게요. 이건 제외하고 그래도 산업적인 측면 쪽에서 이제 방산 쪽에 들어가는 이런 로봇 같은 경우도 사람이 직접 안 해도 돼라고 하다 보니까 인명 피해를 줄인다 하는 쪽에서 이런 쪽이나 인명 구조용이나 이런 쪽들은 당연히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지금 쓰이는 또 서비스 로봇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개인적으로는 요거 그러니까 익스스켈레톤스라고 하는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웨어러블이죠. 웨어러블 로봇 쪽에서 삼성이 한다라고 하다가 지금 소리 소문도 없이 지금 보여지지도 않는 이런 상황들인데 여기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도 좀 삼성 그만하겠습니다. 삼성 얘기는 그만할게요. 마음이 아파서 이런 쪽들이 보여지고 근데 요게 지도화된 게 이제 이렇게 나가기 시작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인간의 신경과 약간 내가 팔이 사고로 인해서 의수를 쓰고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절단한 다음에 이거를 바로 로봇이 연결시켜서 이게 아직까지는 지금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됐다고 하네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뉴럴링크라고 그러죠. 신경이 그대로 로봇 전기 신호와 함께 감각과 모든 것을 다 같이 연결시켜서 거의 내 팔의 움직임의 거의 70%인가까지는 들어왔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양산되고 실제 적용되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단순하게 그게 아니라 좀 더 로봇 공학적으로 간다. 그러면은 내가 힘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슈퍼휴먼이 나온 거죠. 슈퍼휴먼.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저희가 봤던 600만 불의 사나이, 원더 소머즈 혹시 아십니까? 저 몰라요. 소머즈 예전에 봤던 막 근데 뚜두두두 그러면서 막 무슨 저 멀리에 있는 것까지 보기 시작하는 이런 휴먼이
이제 초인가가 되는 과정들까지 보는 이런 시대가 이제 되게 됐네요. 네, 이런 쪽으로 보는 것과 그리고 또 그밖에 뭐 우주에서도 쓰일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이런 과정들 같이 지켜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아마 어느 정도 이게 만약에 이제 기초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기술력이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발전하는데 또 하나의 밑거름이 돼서 그다음에 결국에 궁극적인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가는 과정들 이거를 계속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요 정도까지는 많이 들어온 것 같고 이게 얼만큼 매출과 그리고 또 실적을 내서 어느 정도 자신 있게 들어와서 다음으로 진화되는지 아니면 아예 타겟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 됐고 일단 시작부터 휴머노이드라고 갈 수도 있는데 이런 과정들이 얼마나 잘 이어갈지 이걸 또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로봇 관련된 얘기들을 한번 쭉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로봇 쪽들은 아마 지금 이제 가장 시장에서 요즘 많이 움직이는 것들이 그래서 유로메카 아까 말씀드렸듯이 벌써 이제 한번 딱 정고점 돼서 이제 저항대 돌파해서 딱 기다리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좀 밀렸습니다만 일단 최근 들어서 뭐 수급하고 변화 나쁘진 않네요. 그런 쪽에서 다음 살짝 지금은 이제 단기 조정권이다 보니까 조정받고 다음으로 돌파할지 이런 것들도 기대감 차고 올라올지. 근데 1월 달에 특별히 뭐 움직일 섹터가 별로 없는데 여전히 투자 아이디어는 AI와 붙여서 뭐가 될 것이냐 라고 했었을 때 로봇 쪽 계속 관심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젠 RNM 이 같은 경우도 솔직히 기술력은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근데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도 종목들 움직일 때 보게 되면 로봇 관련된 그리고 또 어떤 하드웨어 쪽의 측면들이 좀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게 조금 좀 속상해서 그렇죠. 그리고 또 한때 쳐줬던 두산 로보틱스도 저 밑에서 이제 꿈틀꿈틀거리긴 하는데 뭐 또 한때 SPG 얘기 많이 나왔었죠. 근데 또 감속기의 강자 이런 쪽으로 나왔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언제까지 우리나라가 하드웨어 쪽에 집중돼서 거기 관련주 이런 것들 찾아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속상합니다. 저희도 한번 휴머노이드 AI가 결합돼서 뭔가 한국의 주도적인 종목들이 이거다라고 해서 뭔가를 보여주는 이런 과정들이 한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결과물을 기다리면서 그래도 그때까지는 저희는 매매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종목들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일단 대응은 해보자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렸고요. 저희도 슬슬 연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말에 또 저희 빼놓을 수 없는 백미 코너 전시황이 있겠죠. 전시황에 개인적으로 저의 뭐 매매에 관련된 얘기나 올해 매매하면서 느꼈던 부분들 여러 가지 말씀드리면서 내년을 또 준비하는 또 그런 또 컨텐츠로 또 주말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월말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다음 콘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